오피스텔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충분히 깰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방TV 애청자 여러분, 직방TV 투자의 신 놀부입니다. 자, 오늘 닥터 놀부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팍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34세 젊으신 미혼이시고요. 그리고 1인 가구입니다. 현재 주택이 없으신 무주택자시고 전세로 거주 중이시고 실거주 겸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자금 현금 1억 3천에 지금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시니까 전세금 7천. 그래서 전세 만기가 7년째 지금 같은 원룸에서 전세금 증액 없이 거주 중이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전세금을 합쳐서 실거주 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을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투자로 운영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장이 나오고 있네요. 송파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잘 몰랐을 때 8호선 몽촌토성역 앞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오피스텔을 2018년 8월에 분양받아서 현재 중도금 대출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자, 5년 정도만 가지고 있다가 팔 생각이었지만 임대사업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고 상황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조금 더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꾸거나 실거주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알아만 보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최고가를 찍으면서 온갖 규제를 받는 아파트를 보느니 이럴 바에 차라리 시세 차익은 조금 적더라도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오피스텔을 조금 더 매수해서 자금을 굴리다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출을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월 수익으로 봤을 때 2억 원 정도는 더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제 상황이면 오피스텔 쪽으로 자금을 더 굴리는 게 나을지 전세를 끼고서라도 아파트를 매수해 놓는 게 맞을지 제 의견, 놀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망 지역도 추천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자분의 이 선택 기준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로 가느냐 오피스텔로 가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규제로 인해서 고가 아파트들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규제책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그러니까 신중하게 좋은 물건을 고르시게 된다면 작은 투자 비용 대비 큰 차익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지역 바로 여기 뭉촌토성역, 여기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약간 특수한 자리입니다. 일단은 주변에 직장 수요가 좀 많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이 롯데타워거든요. 롯데타워와 롯데월드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이 거주하는 선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롯데타워와 이 부근에 있는 직장 수요가 분포하는 지역, 거주하는 지역이 여기에 잠실동부터 여기에 있는 방이동까지 4개의 동에 걸쳐서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직장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그 지역과 주택 종류가 굉장히 많다. 여기 하단에 보면 이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거든요. 특히나 하단에 이제 석촌역은 8호선과 9호선의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이 좀 저렴하게 공급된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임대 가격을 주고서 상위에 있는 이 몽촌토성역에 거주하는 수요는 좀 한정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직장 수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선호도가 어디가 높은지를 보셔야 되고, 일단 분양가를 최대한 낮게 진입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 좀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2019년이 넘어서 2020년이잖아요. 이 시점에 이 지역에 진입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 근데 질문자분은
2018년에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매수가의 분양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해당 주택 임대사업자 놓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 임대사업자를 놓으셨단 말이에요. 일반 임대사업자는 제한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거용 주택으로서 주택 임대사업자로 놓으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아직 임대 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가 개시가 되면은 이것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개시 전에 취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향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몽촌토성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베스트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요즘에 투자를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오피스텔 투자의 장점은 뭐니 해도 투자금이 좀 작게 들어간다는 게 장점입니다. 요즘에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에 있는 지역 투자금 자체가 거의 작게 들어가도 5천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경우 2억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투자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소형 주택은 투자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커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임대가율이 높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공실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투자금을 낮출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하느냐 아니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르신다면 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있고 주변에 개발지가 풍부하게 호재가 풍부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에 이 공항철도까지 뚫리게 되면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게 된 이 마곡나루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역세권 아파트, 역세권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바로 보타닉 프루지오 시티 오피스텔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전용률로 봤을 때, 자, 22평 보겠습니다. 지금 3년간의 기록인데 매매하고 전세를 그래프로 보여진 표입니다. 이 호갱노노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2017년도 볼게요. 17년도 보면은 이때 갭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매매가 지금 2억 6천인데 지금 최근 매매가를 보면 3억 5천이거든요. 전세가는 그닥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매가가 크게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이렇게 가격 성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단적으로 이 시점에 1,000만 원을 들여서 매수를 하고 이 시점에 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000만 원 투자해서 8,500만 원의 금액이 상승이 된 거죠. 8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물론 여기서 세금 빼고 하면은 줄어들 수는 있죠. 근데 오피스텔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충분히 깰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좀 괜찮은 지역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호재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 지역 보게 되면은 이제 뉴타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상단 그리고 이 동쪽 편에 있는 지역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산동부터 하단에 있는 이 영등포역까지 살펴보게 되면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우수한 오피스텔, 그러니까 직장과의 연계성을 두고 있고 여의도와 그리고 영등포 구청 중심으로 이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작고 사실 이런 데 오피스텔 투자하면 5천이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많은 건설업자들이 이쪽을 중심으로 앞으로 향후 뭐 1년이든 2년이든 계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지가는 따라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는 형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지역이 먹을 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대표적으로 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이 주변에 또 오피스텔이 꽤 많죠. 자, 가까운 이 대명 볼까요? 얘는 임대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매가에 큰 변화가 지금 없죠. 임대가가 이렇게 안 올랐을까 보면요, 주변 환경이 거주 쾌적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 산업센터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신혼 부부들이 선택해서 매수를 하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역은 확실히 이제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맞기 때문에 이 월세를 받은 이 은퇴 노년층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다.
공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 제가 말씀드린 지역 중에서도 이 구로 같은 지역은 공실률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무래도 투자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차익이 중요하겠죠. 월세도 중요하지만 차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입지를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구로나 이 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오피스텔 주변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화했나 이러한 데이터도 보면서 들어간다면 아주 올바른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사례를 보면은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급등을 한 모양새를 보였고 후행적으로 오피스텔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 가격 당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의 직장 수요가 갈 수 있는 이 신축 주택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으로 많이 넘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의 가격과 오피스텔, 입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충분히 작은 비용으로 효율을 높게 투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망한 지역 설명해 달라고 하셨죠. 양천양교나 가양 쪽으로 이어지는 라인, 특히나 이 급행 노선, 염창역 이런 지역에도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여러분 눈여겨보셨다가 진입하는 방법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영등포, 여의도의 배우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2호선이 당산부터 물레까지 내려가는데 그 중에 이제 우측 지역, 그 지역을 제가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 지역의 이 영등포 시장역이라든가 당산역이라든가 영등포 구청역이라든가 이 세 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오피스텔은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지역 추천까지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투자 관련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